이제 100% 우즈벡 민족들의 결혼식은 우리는 30명 부르면 30명 와요. 못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더 이상 올릴 확률이 없거든. 근데 우즈벡 사람들은 100명 부르면 300명이 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hensa입니다. 오늘도 우리 얼굴만 봐도 아는 구절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만나서 좋네요. 네. 우리 자주 찍어요, 언니. 네, 자주 찍어요. 정말 이 수다 코드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나도 아니, 수다 좋아하고.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좀 우리가 서로 적응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한국 문화의 같은 이방인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 못할 문화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네. 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저는 공산국가잖아요. 저는 태어났을 때 공산국가였어요. 태어났을 때. 그리고 85년생이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 민주주의로 바뀌었죠? 91년대잖아요. 제가 만으로 16살 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90년대 학교 다녔죠. 2000년도 초반까지. 그때는 아직까지 이게 넘어가는 이런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그때 어른들이 다 옛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사실을 모르겠지만,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 뭐 대통령 됐다 이런 거는 있었지만, 아직 아시다시피 어떤 그 제도가 바꾸려면은 몇십 년이 지나가야 맞아요. 뭔가 바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별 차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거긴 나이트클럽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다양하죠. 근데 북한은 없다고요, 그런 게. 아니요, 소련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근데 북한은 없어요. 일단은 여기 너무 극단적인 공산당이었고, 우리는 개방적인 공산당이었어요. 세국 통치를 해가지고 해외도 못 나가는 그런 곳이니까. 맞죠. 해외 비행기 탄다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민족이라서, 구잘 씨는 언니네는 같은 민족이라서 괜찮잖아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곳에서 살다 온 느낌?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을 거실러 온 느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 왔을 때. 우즈벡도 그랬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게 아시다시피 거의 10년 지나가도 나라가 그렇게 극복되지는 않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들이 되게 생소한 게 많단 말이에요. 많죠. 많지. 외국인이니까 더 많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같은 민족이, 그러니까 남과 북만 보더라도 연애 스타일이라든가 결혼 문화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시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외국 문물도 많이 받아들이고 좀 발전된 문화가 되고 있는데, 북한은 옛날 그대로의 문화로 이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종교적인 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설날 추석 지내가는 거는 이런 게 자체가 이제 한민족이다 보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없고. 근데 내가 우즈벡 학교 아니고 우즈벡에 있는 러시아 학교 다니면 민족이 되게 다양해요. 뭐 고려인들도 있고, 우즈벡 민족들보다 약간 혼혈들, 뭐 타타, 러시아, 뭐 되게 민족이 많은데 각자 자기 면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하는 면절 플러스 본인들이 이제 그 나라 발간 나라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민족을 지키면서 자기 문화를 지키면서, 예를 들면 고려인들은 뭐 설날 추석도 보내고 그런 거는 있듯이 우리도 각자 자기 면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게 없다는 게 자체가 벌써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지역마다 뭐 사투리가, 그거는 사실은 우즈벡도 사투리 있대요. 우즈벡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아예는 어떤 지역인지는 다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사투리나 지역이 아니거든요. 민족 자체가 다른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좀 한국에 약간 외국 나가면 여러 민족이 살지만 한국은 단민족. 그렇죠. 그런 것도 신기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듯이 한국에 오면은 뭐가 신기하냐? 사실 다 신기하죠. 그렇지. 다 신기하지. 다 신기하죠. 면절 뭐 보내는 것부터, 예를 들면 연애 스타일도 그렇고, 뭐 결혼식 스타일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네.
혹시 북한에서는 결혼식을 사실 어떻게 하세요? 북한은 지역적으로도 다 달라요. 그것도 이상하다. 좀 복잡해, 얘기하기가. 평양이나 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결혼식장이 있어서 거기에 시간 단위로 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좁은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아니, 옛날에 소련 때 그랬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집에서 결혼식을 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방은 당연히 집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복잡해. 여자 데리러 가서 그 여자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가서 자기 집에 데리러 와서 그 남자 집에서도 또 결혼식을 해야 돼. 너무 복잡하다. 결혼식이 많네. 복잡하지. 근데 여자 남자 집 가는 도중에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차를 타야 되거나 해야 되면 또 차 타는 것도 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보통은 승용차가 없으면 트랙터 있잖아요. 낭만적이네요. 아니면 화물차 있잖아요. 거기에 신부가 한복을 입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올려서 팍 싣는 거야. 그러면 한복을 이만큼 걷어 안고 앉아가지고 신랑이랑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웨딩드레스는 안 입어요? 드레스 안 입고 한복 입어요. 되게 전통적이야. 머리에 이제 꽃 달고. 아니, 원래 꽃 달면 한국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보는데. 북한은 안 그래요? 웨딩할 때 다는 꽃이 또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런 꽃이 있어. 그걸 이제 딱 달고 또 좀 여유가 되면 승용차에 뭐 우아하게 타고 뭐 신랑 집 가기도 하고 그 신랑의 그 능력에 따라서 시집 가는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트랙터를 타든지 뭐 달구지를 타든지 화물차를 타든 승용차를 타든 그것만 봐도 쟤는 시집 잘 간다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괜찮게 가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다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거의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호텔이든 어디든 아무튼 예식 드레스만 입은 것만 봐도 다 멋있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멋있어. 이게 호텔 결혼인지 모르겠어. 식장에서 보면 다 멋있는 거지. 우즈벡 같은 경우는 결혼 문화가 어때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산당의 동이라는 스타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민족마다 자기들이 살짝 특징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동일한 독립회도 다 똑같이 하는 게 당일날 혼인신고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식 올린다는 날에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바쁘지 않을까? 혼인신고?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고 그날에 맞춰서 이 구청 같은 데가 있어요. 특히 결혼식을 위한 홀. 그러니까 거기를 아침에 가족도 안 가고 친구들이랑 가서 거기는 공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홀에 들어가서 우리 뭐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 뭐 신부 신랑이 만나서 결혼행기를 사인해요. 우리 친구들 막 사진 찍고 뭐 당연히 돈이 들면 또 전문가 사진 하시는 분들도 와서 찍고 그리고 이제는 움직여요. 신랑 신부 뭐 사진 찍고 뭐 웨딩 스튜디오 가든 밖에서 예쁜 데서 가서 찾든 그걸 저녁에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빌려요. 레스토랑, 식장 같이. 약간 일부러 또 결혼식을 위한 것도 또 많아요. 거기서 이제는 밴드도 오고 전문 MC도 오고 그리고 다 전체 가족이 모여가지고 뭐 6시쯤이 다 모여요.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따라다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남자들은 무슨 차에 술 다 반취했어. 미리? 아침부터. 진짜? 우리 동생 결혼식 때 차에 보잖아요. 술이 다 쫙 있는 거야. 애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술 먹어. 근데 술 안 먹는 문화, 정교가 있으면 당연히 안 먹지.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이제 저녁에 결혼식 예식장 가잖아요. 다 춤추고 놀고 술 먹고 새벽까지 놀고 이런 게 자체가 결혼식이다. 우리한테는.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 그리고 저녁에 다 이쁘게 와요. 막 나는 낮에는 입는 옷이랑 또 저녁에 옷 갈아입었어요. 왜냐면 이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목보다 이쁘면 안 된다. 이렇게 평상복을 입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미리 생각해 뭐 입어야지, 이뻐야지. 막 가서 막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거기 가서도 또 소개팅 할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가야지. 그래서 남자 쪽 여자 쪽을 따로 앉으면서 같이 춤추고 놀고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네 정말.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30분을 하는 결혼식을 전 사실 이해 못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문화 차이가 뭐냐면 우리 외국인 친구 내가 물어보면 다 그게 신기하대요. 어떻게 결혼식이 파티잖아요. 이렇게 뭔가 같이 뭐 어울리고 술 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체크를 위해서 그냥 와서
야 나왔어 사진 찍고 그래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다들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겠다. 이 반응이 다른 거야. 그럴 것 같아. 근데 문화 차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알았어요. 공통점 북한도 그래요. 하루 종일 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제는 한국에 적응됐나 봐. 뭐 피곤하겠다 저절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북한도 그래요. 여자 집에 아침에 남자가 데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 오후에 또 이제 이 남자 집에서 결혼하고 남자 집에서 저녁까지 술 먹고 신랑 신부 노래 시키고 정말 피곤하게 늦게까지 해요. 밤 10시, 11시.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해. 근데 막 손님들도 술 먹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노래도 시키고 막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하루 종일 하네요. 북한도. 우리는 심지어는 누가 안 싸우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맞아. 결혼식에 술 먹고 누군가 막 싸우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꼭 바꿔 신어야 돼. 신발이 없어져야 돼. 북한은 신발을 또 벗어야 되거든. 집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술 먹고 남의 신발 막 짝짝이 신고 가. 막 어떤 데는 여자 신발도 막 신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지. 내 신발 없어졌다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는 이제 혼혈들이니까 좀 러시아식에 가까운 하는데 우즈벡 사람 이제 100% 우즈벡 민족들의 결혼식은 우리는 30명 부르면 30명 와요. 못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더 이상 올릴 확률이 없거든. 근데 우즈벡 사람들은 100명 부르면 300명이 와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언니를 불렀어요. 결혼식에. 오케이 남편까지 계산을 해요. 근데 언니는 자기 어머님 데리고 오고 가족 다 데려오는 거야. 와. 그래서 음식도 준비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100명 위해서 준비했는데 맨날 부족하대요. 어떡해. 우리는 축으로 일부러 준비하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우즈벡 사람들 준비해봤자 130명에서 준비하는데 300명이 오니까 맨날 음식이 부족하대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서 우즈벡 사람들을 보면은 아까 얘기하듯이 집에서 되게 많이 부르대요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내 친척들이 어떤 명절이다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데 내 친척들 뭐 어디 부산에 살아요 올라와요. 근데 애를 많이 나니까 진짜 아침부터 너무 많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그 집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이웃 사람이 옛날에는 진짜 친척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한꺼번에 30-40명이 와. 그냥 그 아파트에 어디서 자? 침대 없이 그냥 바닥에 다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자지 다 않을까? 갈아요 이렇게. 진짜 맹세요. 바닥에. 내가 봤을 때 부엌까지 화장실까지 잘 것 같아요. 그 입구까지 다. 근데 우리는 문화에 남의 집 가는 것 자체가 벌써 눈치 봐. 그렇지. 이게 가도 하루 이틀이면 뭔가 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이 그냥 일주씩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 차이죠.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나는 같은 나라 살아도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있어. 먹는 것만으로 얼만데 이건 다 먹여줘야 돼 또. 그렇지. 그런 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몰래 모이는 게 애기 많이 낳고 이런 게 좀 좋아해서 근데 아시아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보여주식. 보여주기식. 네. 그렇지. 서양 사람들이랑 또 되게 달라요. 우리도 아시아권이잖아요. 중앙아시아니까 뭔가 사람들은 눈에 내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거는 보여줘야 돼요. 그런 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결혼까지 가긴 했지만 결혼 전에 그럼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어떨까요? 100% 우즈벡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한테 허락 없이 결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결혼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잖아요. 우즈벡 사람들은 막내 아들이 모셔요. 그래서 네 거기 막내랑 결혼한 게 안 좋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도 시집살이 되게 세고 막 시어머가 엄청 괴롭히고 같이 살으니까 그리고 독립을 못하면은 되게 힘들고 그래서 부모가 거의 막 춤에 결혼한 건 그거가 많대요. 부모끼리 통해야지만 네. 좀 결혼이 그래도 쉽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거기도 가족끼리 결혼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 결혼하면 너 알아서 살아라 이러는 거니까 그냥 내가 뭐 알아서 월세 사든 뭐 하든 부모님 당연히 능력이 되면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선택이니까 내가 고생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차이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게 가족끼리 결혼이라고. 그렇지.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서로가 안 맞으면 또 갈등이 생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고부 갈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우즈벡 사람들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한테는 신기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사니까 우리는 잠모살이에요. 잠모살이. 잠모살이에요. 보통 우리 이렇게 친구들도만 봐도 맨날 잠모가 집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할머니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든 애들 봐주든 그렇지. 집에 와서 뭐 하든 그래서 맨날 우리 아버지 또 잠모 왔어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집에 살았던 엄마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도 보면 맨날 자기 엄마만 오니까 남자들끼리 막 그냥 이러는 거 서로 막 그치, 여기랑 그치. 다르네. 여기는 시부모님이 와셔서 며느리들이 막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고 뭐 진짜 맞아요. 부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긴 또 반대네요. 맞아요. 거기는 엄마랑 딸이랑 또 뭉치면 무서운 거예요. 그 연애할 때는 봐봐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만 봐도 되게 막 잘 챙겨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즈벡은 어때요?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처음에 거실 때 다 잘하고 거실 때 결혼하면은 이제 넌 내 거니까 뭐 어디 가겠어 이런 거. 알아서 먹어 막 이런 거.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잘 돼 있잖아요. 놀러 가기도 편하고 뭔가 데이트 코스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좀 심심한 데이트예요. 그냥 공원에서도 산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손잡고. 북한도 그래요. 재미없어. 우즈벡이랑 이게 통하는 게 되게 많네요. 근데 더 능력되면 뭐 당연히 좋은 데 가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으니까 그냥 뭐 커피 사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남자가 사줘야 되는 문화라서 우리도 이게 서양인들이 좀 다른 게 우리는 옛날에 공산당 그런 성향이 남자가 가부장적인 사회다 있네요. 보니까 남자가 데이트비는 더 많이 부담돼야 되니까 남자들이 힘든 거죠.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고등학교 친구들 보니까 순수한 거지만 근데 손 잡는 것도 산책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거죠. 대학교 때도. 그렇지. 근데 한국에서는 손 잡고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사람 몇 명? 일단은 그렇게 하면 뭐지? 여기는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산책하는 거지. 그냥 아예 주 데이트를 거기서 하는 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구자 씨와 함께 대한민국에서의 결혼 문화와 우즈벡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점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네, 저도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